안녕하세요. 찰브랍니다. 어, 지금까지 견디기도 힘드셨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생하면서 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더 악조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뉴스가 나온 거랑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랑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서민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투자하기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금리에 관해서 미국의 금리에 관한 발언 같다, 지금 시장을 농락하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1 플러스 1은 2가 될 거야, 막 이런 금리의 발표에 관해서만 계속 목을 매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약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간간히 이 장면에 이거를 가져오는데, 지금도 이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바위를 흔드는 거죠. 이거를 막 흔드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흔드냐, 지금 현재 상황에. 어저께 이제 연준에서 뭐라고, 댈러스 연은 총재인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을 또 바꿨어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같다. 그래서 여기에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예. 미국 내의 경제도 그렇게 금리를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녹록치만,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들이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아니에요. 미국 현재 여행을 가서 현지를 직접 둘러보고 다니시는 분들,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전해주는 소식과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가 진실이 아니라는 그거를 100%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쉽지 않으면 미국 내도 지금 현재 서민 경제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는 비슷비슷해요. 아마 프랑스도 지금 현재, 독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뭐 하루가 다르게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 얘기를 지금 연준에서 계속 장난질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상해도 부담스럽고 인하를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상을 하면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오냐면, 지금보다 경기는 더 수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될 거예요. 돈을 풀면 이 보따리가 지금보다 이만큼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연준 의장의 팔에 힘이 더 빠집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 나뭇가지는 결국에 부러져요. 연준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만에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응? 얼마나 가벼워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명목 화폐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아니, 무슨 우리 주변에 그냥 상점이에요. 시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어저께는 인상 안 한다고 했다가 오늘 가서는 추가금리,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번 주 주말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얼마나 이 싸구려짓입니까? 자, 그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 원래 기존에는 100% 친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6월 달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중국의 시 주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일단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와중에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시겠지만 브릭스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얼마 전에 2개월 전인가 이집트가 아랍 연맹의 수장국이거든요. 수장국. 그리고 오일머니 오일을 근간으로 한 베이스로 한 커뮤니티를 이끄는 오페크의 연합의 수장은 사우디라고 봐도 그게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우디도 중립의 입장을 표방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랍 연맹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스탠스가 뭐냐면 딱 중립을 표방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만 지지하지도 않고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도 않아.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야. 미국과 서방은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중재자적인 입장을 선언을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여기다가 군함을 보내요. 그렇다고 전면전을 위해서 군사적인 강경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재미난 건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의하면 유로존과 나토는 보세요. 만약에 진짜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 유로존과 나토가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해서 이스라엘을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지원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극적으로 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현재 발생된 게 이게 이만큼 커질까요? 이만큼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거라고 이제 전 여기서 아마 뒤통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이 되면, 이런 전쟁이 발생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눌러서 종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향후 다가오는 다극체제 시절에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브릭스가 G7을 압도하면서. 그래서 다극체제의 세상이 지금 되기 일보 직전인 현재의 상황인데 이미 됐을 수도 있어요. 중재자로 중국이 아마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중재를 하고 그거를 종식시키는 거는 미국이 원래 경찰 국가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마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마 유튜브에 기록이 분명히 남습니다. 제가 발언한 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발언한 거랑 견주어 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조금 정확도가 높은가 한번 지켜보세요. 그것도 다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누가 맞추냐 못 맞추냐를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어의 베이스를 누가 정확히 아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에 관해서 알려면. 그래서 말 바꾸기를 누가 중간에 하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누구나가 다 유튜브는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전문가라고 행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가 누군가 그거는 가리자는 거죠. 자, 그걸 말씀 또 드리고 싶었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중국 발언을 하면 저를 이제 욕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하인드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이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국 발언을 하지만 IMF나 이런 데 지표를 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 나중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견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시 환경 속의 암호화폐 고래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세 종목. 첫 번째 BCH. 지금 다른 코인들 막 무너지는데 BCH 지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체인링크. 세 번째 메이커. MKR인가요? 이게 이니셜이? 네, 메이커 다오.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체인링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BCH도 투자를 하고, 이것도 체인링크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폴카닷도 그렇고 일부의 사람들이
체인링크와 폴카닷에 관해서 좀 약간 좀 안 좋은 코인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증이 끝난 코인이에요. 확실하게 100%. 네, 체인링크랑 폴카닷은. 그리고 BCH는 아시겠지만 뒤통수를 많이 쳤죠. 폭락을 하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하는 일이 없다. 뭐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코인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개인 시선에서는 그렇게만 보는데 EDXM이 과연 4개의 코인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두 번째가 이더리움, 세 번째가 BCH, 네 번째가 라이트코인인데 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을 했나?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견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또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되게 박쥐 같은 거예요. 예. 사람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클레이튼 네트워크 하드포크에 따른 클레이튼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 입출금 일시 중단 10월 6일,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목전을 앞두고 있어요. 클레이튼이 아마 대대적인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보라, 뭐 SSX, OBSR 뭐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카카오 관련한 거버넌스에서 그 구조에서 아마 많은 일들이 향후 수개월 동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클레이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거를 반추하시면서 클레이 코인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카카오 관련한 댓글은 거의 99개가 거의 100%가 전부 다 욕이에요. 이 얘기는 거의 100%가 욕을 한다는 의미는 거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클레이가 과연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사람들은 아마 김범수 의장하고 해가지고 아마 욕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치면 이제 싹 또 스탠스가 바뀌겠죠. 예. 어쨌든 위믹스의 통수 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맞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비테크 투톱이 어쩌다가 이런 뉴스들이 이제 호재인 거죠. 이 뉴스가 언제 나왔었냐면 보세요. 10월 6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잔뜩 나올 때 그때가 딱 향후 몇 개월을 볼 수 있을 때요. 한국 빅테크 투톱이 어쩌다가 AI 신규 서비스에도 시들한 네이버 카카오 주가 계속 지금 까고 있어요. 카카오를. 자, 이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넥소 FCA 규정 접근 방식에 따라 영국 환전 및 카드 거래에 대한 캐시백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단할 거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랑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가 80개 거래 페어를 꺾을 겁니다.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USDC 관련한 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아마 80개를 제거시킬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부분에는 그냥 세수를 세푸대에 담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과정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시겠지만 페이팔에서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빼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여기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이 페어를 대거 집어넣을 가능성도 전면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18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리고 바이낸스 관련해서는 자, 아마 이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현재 BUSD 페어는 계속 줄여나갑니다. 계속 꺾어요. 근데 웃긴 거는 FDUSD 마켓은 페어를 계속 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세푸대에 담는 작업을 지금 현재
바이낸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되게 깊은 거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거래소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창만 보시고 전체 시장을 그냥 보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우매한 행동인 것 같고, 어쨌건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비하인드엔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은 합병 및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이후 더욱 중앙화되었습니다. JP모건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킹 증가로 인해 수익률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매력이 감소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스테이킹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감소합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시장을 지금 압도를 하는데,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BTC ETF니까, ETF가 이제 코앞이니까 내년 4월이니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 근데 한편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난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ETF 승인도 순차적으로 날 거란 얘기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관련돼 있는 코인들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협하게 비트코인 ETF니까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이분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저희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4월 대비해서 지금 이제 10월인 시점인데 10%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 북은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을 원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아마 한 적이, 이분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다시 만나는 공중파 미디어의 모습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쩌면 통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구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사실 이 시면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타 후보자보다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왜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원할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난 그런 일들이 아마 향후에 벌어질 겁니다. 2025년서부터 2024년 11월에 선거니까 공식적으로 아마 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 2025년서부터니까 아마 진짜 많은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당선이 되시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막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찾아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공중파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를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그냥 100%다 믿지를 마세요. 뭐 그런 뉴스들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보시고,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엔 무슨 얘기했나, 한 달 전엔 무슨 얘기했나, 그리고 앞으로 무슨 얘기하나, 요런 걸 보시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